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어느새 이제 15강을 하고 있죠. 복습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복습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강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nd 1a에 Einheit 5 되어 있죠. 여기서는 제목이 Termin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봤던 제목이죠. 그 질문이죠. Welches Foto passt? 어떤 사진이 잘 맞아떨어집니까? Lesen Sie die Dialoge und ordnen Sie zu 해가지고 zu ordnen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동사들이 있다. 그럴 때 요렇게 뒤에다가 이걸 흔히 우리 문법책에서는 분리전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분리전철은 이렇게 문장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읽으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특별한 표현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요번 5강 같은 경우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잘 없어요. 다만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ins cafe라고 하는 거, gain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 가는 거. 그리고 in이 보이죠. 자, in 같은 경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in 다음에는 dative가 올 수도 있고 accusative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dative가 오냐면 장소에 언제 accusative가 오냐면 다시 할게요. 언제 accusative가 오냐면 장소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accusative고요.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dative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내가 이동하는 거죠.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동을 하니까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accusative라고 써야 돼요. in 다음에. 자, 그런데 in 다음에 accusative로 쓴 건 알겠는데 ins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in하고 das죠. in, das를 줄여서 ins라고 하니까. 자, 그럼 in 다음에 das라고 했다는 얘기는 얘가 accusative란 얘기인데 아쿠사티브일 때 das를 쓰는 건 성이 뭐밖에 없죠? 중성. 그렇죠. 그래서 das, des, dem, das 요렇게 하게 되죠. das가 중성일 때, 그러니까 중성 명사 앞에 붙는 das는 das, des, dem, das 해가지고 아쿠사티브와 노미나티브 형태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in 카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뭘 느껴야 돼요? 아, 카페라고 하는 저 단어는 저 명사는 성이 뭐다? 중성명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in 카페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geh이니까 in 카페였는데 예를 들면 ich bin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ich bin 나는 어디 있냐면 카페 있어 요렇게 쓰고 싶은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는 das, des, dem, das 그러니까 in dem 해서 im 카페가 되겠죠. Ich bin im Café. 왜 이때는 in them 하고 dative예요? sein 동사 같은 경우 뭐예요? 장소 이동에 나타나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죠. I am in the cafe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ich bin im Café 이렇게 dative로 써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혹은 in 그냥 부정관사 쓰는 경우 in I am cafe가 될 것이고 그렇죠? 요렇게 쓸 수 있다. Ich bin im Café. gehen wir ins Café 이렇게 쓴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in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뭐였어요? Wir gehen, 자, gehen wir가 아니라 wir gehen nächste Woche zusammen ins Café. 우리는 다음 주에 다 같이 카페에 갑니다 였는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독일어 의문문 만드는 거 간단하죠? 동사와 주어가 순서가 바뀌면 되죠? 사실은 엄밀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사가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지만 자, gehen wir nächste Woche zusammen ins Café?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카페 갈래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서 nächste Woch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nächste Woche 다음 주에. 자, 그런데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 영어와 독일어 공통점 중 하나인데 자, next vocal 요 녀석이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시간을 나타내는 그 명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yesterday라든가 뭐 tomorrow라든가 뭐 today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영어에서도 오늘, 내일, 뭐 어제, 글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그냥 그 자체로 덩어리째 던져놓고 부사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면 next vocal 다음 주라는 표현이죠. 다음 주. 그럼 얘도 명사니까 Woche 명사죠. 요거 die Woche 여성 명사죠.
그거에 대한 앞에 형용사 nächste Woche 붙었는데 얘는 그럼 성이 뭐지? 그럼 격이 뭐지?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게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써 가지고 얘를 부사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어에서도 뭐뭐뭐 하고 나서 yesterday 이렇게 그냥 써 버리죠. 요렇게 써 버려도 얘가 어제라는 명사지만 이미 부사처럼 그냥 어제의라든지 뭐 어제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부사의 기능을 수행해 버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도 특별히 어떤 preposition 전치사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next week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부사의 기능과 같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부사의 특징이 뭐예요? 생략해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가려볼게요. Gehen wir zusammen ins Café? 우리 다 같이 카페 갈래? 말 되죠? 사실은 zusammen도 생략할 수 있죠. 그럼 gehen wir ins Café? 카페 갈래? 말 되죠? 다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부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경우는 영어든 독일어든 특별한 어떤 preposition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부사처럼 쓸 수 있다. 부사처럼 쓰는 거니까 대체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next monat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다가 vocab뿐만 아니라 monat, Tag 요런 식의 표현들을 다른 걸 갖다 넣으면 고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Gehen wir morgen zusammen ins Café?" 하면 "우리 내일 혹시 카페 갈래?" "Gehen wir" 뭐 예를 들면 "heute Abend" 오늘 밤에 "zusammen ins Café?" 오늘 밤에 혹시 같이 카페 갈래? 요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말이 나온 김에 해 봅시다. 자, 부사의 기능이 뭔가요? 부사의 기능. 자, 부사의 기능은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그런데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동사를 꾸며준다는 말입니다. 그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문법 썸타기에서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명사부터 시작할게요. 자, 명사가 있을 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거.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를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쓰죠? 여기다가 부사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꾸미고 싶은 말 앞에다가 위치시키면 됩니다. 부사를 또 다른 부사로 꾸밀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사를 꾸미시 또 다른 부사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까지는 좋은데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관사가 올 수 있죠.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바로 전치사가 있죠. 이거 지금 전혀 색다른 말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관사 명사 예를 들면 the man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로 the man 요런 것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관사 명사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와 부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고 관사도 올 수 있고 전치사도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겠네요. 명사를 중심으로. 자, 이제 묶어 봅시다. 자, 깨끗하게 써서 보여 드릴게요. 자, 좀 덜 지워졌네요. 자, 기본적으로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를 꾸미고 싶다 하는 말은 형용사니까 그 앞에 두면 되고 형용사를 꾸미고 싶으면 부사를 두면 되고 부사를 꾸미시면 또 다른 부사를 통해서 부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부사는 무한대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 전체 앞에 관사가 위치하고 그 덩어리 통자 묶음 앞에 전치사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쉽게. with the 혹은 a very beautiful girl 해볼게요. 전치사죠? 관사죠? very beautiful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네요. 부사를 여러 개 넣으면 어쨌든 지금 부사를 하나를 넣은 건데 잘 보세요. 전치사죠? with another 관사죠? very 부사죠? beautiful 여기 형용사죠? 거리 명사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요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건데 이게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일어로 설명을 안 하고 왜 갑자기 영어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형용사로 예를 들지 않는 거예요. 독일어 형용사를.
일단 구조적으로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 그리고 그 덩어리 앞에 관사, 관사 앞에 전체 묶어서 전치사 요렇게 순서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순서 기억하는 건 사실 나중에 영어 문제를 풀 때도 특히나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도 간단하게 그냥 구조만 보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런 것들을 파악할 때 좋으니까 참고 삼아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약간 wann hast du Zeit? 너 시간 언제 되는데? wann hast du Zeit? 우리 바꿔보면 wann haben Sie Zeit?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zum Beispiel 예를 들면 am Montagnachmittag. 자, Montagnachmittag 단어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런데 성은 누가 결정해요? 맨 끝에 있는 탁이 결정하겠죠. der Tag 그러니까 an dem Tag이 된 겁니다. am Montagnachmittag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자, nachmittag. 자, mittag 이게 뭐죠? mittag, mittag, mittag은 바로 정오죠. 정오 12시. 12시. 그래서 nach가 있고 for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vormittag, 이쪽은 nachmittag이죠. 그래서 오전과 오후를 vormittag, nachmittag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montag의 nachmittag이니까 월요일 오후가 되겠네요. 자, 요거 montag, nachmittag. 그리고 항상 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독일 합성명사는 그 합성명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성을 결정한다. 우리 이미 독일어 문법 썸타기 1강 때 이 얘기는 같이 나눠봤던 거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야, das passt gut. 그거 아주 적절해. 잘 맞아떨어져. Wo treffen wir uns? 자, 매우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treffen wir uns.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Wo treffen wir uns? 그리고 하나 더해서 wann treffen wir uns? 좋습니다. wann treffen wir uns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wann und wo treffen wir un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treffen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이걸 독일어를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나다 이렇게 알아요. 우리 언제 만나? wann treffen wir? 이러면 틀려요. 이게 그래서 가장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 나라로 된 언어 한 개짜리 사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영사전, 독독사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가르칠 때 늘 영영사전만 쓰라고 하고 독일어 가르칠 때는 독독사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래핑 같은 걸 찾아보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만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나는 우리 만나 wir treffen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왜냐하면 트레펜이라는 녀석을 찾아보면 이 녀석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그래서 여기다 항상 sich 이런 표현들이 써 있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reflexive verb은 지난번 얘기했었죠. 갔다가 돌아오는 녀석.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독일어 그 자체의 예문과 그 자체의 설명으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말로 굳이 1대1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트래펜 같은 경우는 특히나 reflexive 돌아오는 재귀 동사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트래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트래펜 만나는 거죠. 요렇게만 쓸게요 일단. 제대로 써드릴게요. 요렇게 요약하는 거 별로 축하는 좋아하지 않아서 자 treffen 써놓고 요거 그리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1 treffen 이 구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만나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죠. 누가 누구를 만나다 요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굳이 우리말로 하고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wir 우리가 treffen 누구를 만나요? 제3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제3자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나하고 누구 할까요? 뭐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친구가 나하고 만나기로 했어. 야 우리 언제 만나? 우리 누구 만나요? 제3자를 만나나요? 우리 자신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다시금 돌아온다. 다시 제자에다가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제3자를 만나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상이 제2, 제3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결국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귀 동사 reflexive 반사되어 돌아온다. 다시금 돌아온다. 제귀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reffen 누구? 우리를 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자, 그럼 wir에 대해서 아쿠사티브 뭐죠? wir, unser, uns, uns죠. 그러니까 wir treffen uns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재귀 동사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treffen 만나다 누구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봅시다. wir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wir treffen 한 다음에 우리가 만나요 해놓고 예를 들면 뭐 누구 할까요? 뭐 프라우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을 갑시다. 프라우 메르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만나러 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3자죠. 프라우 메르켈인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 만나 그래 우리가 누구 만나요? 우리 스스로 만나는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사람도 우리고 만나는 대상도 우리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는 주어의 via 트레펜하고 이 관계를 봤는데 여기 들어올 대상도 얘와 똑같은 거죠. 반사됐죠. reflexive, reflection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다 해서 우리가 누구 만나요?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uns. Wir treffen uns. 요렇게 된다는 것. 트레펜이라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재귀 동사라고 생겨먹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귀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티프 목적어인 경우가 있고 아쿠사티프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울 때 그냥 우리말로 좀 전에 한 것처럼 만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가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지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그걸 염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독일어에 가깝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wo treffen wir uns 하고 동시에 언제 봐 해서 wann treffen wir un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독일어를 쓰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쓰게 돼야 되는데 틀리네요. wann treffen 정말 많이 쓰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한 문장으로 wann und wo treffen wir uns라고 물어봐도 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in der Nähe von인데 in der Nähe von 다음에 von 되면서 form이 된 거고 어쨌든 in der Nähe von까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였죠? 어디 근방에 그래서 in der Nähe von Museum 하니까 어디예요? 그 박물관 근처에 Es gibt ein schönes Café in der Nähe vom Museum. von dem. von 하고 them이죠. 그리 어디에? 그 박물관. 정관사니까 그 박물관 근처에 어떤 특정한 박물관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다 das 하고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어떤 박물관인지. Es gibt ein schönes Café in der Nähe von Museum. Das 블라블라 하려고 그랬더니 ja, ich weiß. Das ist nett. Aber das ist am Montag geschlossen. 이랬죠. Montag은 geschlossen. 문을 닫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구문적으로 next Woche라고 이렇게 시간 표현 문장을 쓰는 거랑 wo treffen wir uns, wann treffen wir uns 하고 in der Nähe von 이런 표현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termin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termin vereinbaren이라든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분명 그때 필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termin vereinbaren이라든가 termin ausmachen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일정을 잡을 때 독일에서는 그냥 대뜸 찾아가서 뭐 되는 법 없다 그랬죠. 반드시 전화로든 뭐로든 termin을 잡아야 돼요. 언제? 그 Sprechstunde라고 하거든요. Sprechstunde. Stunde는 시간이죠. 시간. Sprech는 뭐예요? Sprechen.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Sprechstunde 하면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담 시간, 연락 가능한 시간 이런 거 Sprechstunde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업 시간 이런 영업 시간이 아니라 그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보통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Sprechstun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맞춰서 미리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가야 돼요. 고르지 않으면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참고로.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뭐 새로운 표현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아겐투어 했던 것 중에 본데스 아겐투어 이게 얘기했었죠. 그거에서 독일의 그 노동청 얘기할 때 본데스 아겐투어 für Arbeit 이거 했었고 여기서도 treffen wir uns um 9 Uhr 이렇게 그럼 우리 9시에 만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꼭 참고해서 treffen wir uns 이런 표현들. 여기 uns가 항상 빠지면 안 된다. wir일 때 요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제3자를 만나러 갈 때는 다른 식으로 쓰겠죠. wir treffen 해놓고 아까 말한 거 Frau Merkel 하듯이.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고서 treffen 동사 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건지 우리가 제3자를 만나는 건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우어라는 표현이 나와서 말이지만 독일에서 시간 잘못 쓰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4시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나? 악센 오에 만나자. 우리 누가 18시에 만난다 그래요. 군인들이 아닌 이상. 우리 뭐라 그래? 야, 6시 만나? 그럼 당연히 저녁 6시 만난 거 알고 있잖아요. 새벽 6시 볼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독일은 어쨌든 24시간제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몇 시에 볼까? 18 Uhr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보통. 아니면 6 Uhr Nachmittag 혹은 Abends 이런 식으로 쓰죠. 뒤에다가 단서를 붙이죠.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실수로 오후 5시에 이제 만하임이라는 도시로 가는 티켓을 사야 되는데 잘못 사가지고 05시 새벽 5시에 가는 티켓을 끊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캔슬이 안 되는 티켓이었거든요. 할인 티켓이라. 그래서 새벽 5시에 그걸 털라고 새벽 2시, 3시부터 나가가지고 꽁꽁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복습하시고 단어 철저히 공부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